회귀 불가의 법칙,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시냇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한 번 흘러가는 시냇물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 게임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다.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매 순간은 이번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22장의 메이저 타로 카드와 56장의 마이너 타로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56장의 마이너 타로 카드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주로 다룬다. 기쁨, 즐거움,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다루는데 그중 단연 많이 나오는 감정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련이다.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더라면, 누구나 각자의 미련을 갖고 산다. 그리고 하나의 미련이 흐릿해질 때쯤 새로운 미련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구게임에서 미래만 갈 수 있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있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참 미련이 많은 사람이다. 30대 초반까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상하리만치 꽃 한 짝 한 끗 차이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혹한 성향이어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자책이 문득 내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미련 담길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게으름이 미련을 만들어낸다. 나는 첫째 아이를 애칭으로 궁뎅이라고 부른다. 궁뎅이가 세상에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내가 틈틈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올려놓은 비공개 SNS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때 문득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싶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일 만나는 아이는 오늘의 아이와 같지 않다. 나는 궁뎅이를 주로 업어서 재웠다. 아이가 잠이 안 들면 등이 없고 2시간이 넘도록 밖을 돌아다니기 위해서였다.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지면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가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어느 시기에는 꼭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1~2시간을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아이가 다시 잠들곤 했다. 아이를 재우느라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니 아이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궁뎅이, 언제쯤 업히지 않고 잘래? 그렇게 1년여가 지나니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며칠 전부터 없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때 직감했다. 이제 아빠가 너를 업어재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늘 기다렸던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반가움보다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너를 업어서 재우는 일은 이번 생에는 더 이상 없겠구나. 나는 아이의 2번째 생일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 아이를 업고 셀카봉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다닌 아파트 계단,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을 다니면서 영상 편지를 찍었다. 어찌는 눈물이 나던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아내는 내가 찍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내가 보면 내일 중동으로 일하러 떠나는 아빠인 줄 알겠네. 내 직감대로 아이는 바로 다음 날부터 업히지 않고도 잠을 잤다. 이제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매일 밤마다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해졌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은 경험한 뒤로 최소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혹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 들국가의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야 한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손님이 있었다. 이 손님은 타로 상담을 예약하고 2번 연속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한 번까지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지만 2번 연속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에서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손님의 예약은 다시는 받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지인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꼭 간다고 하니 다시 예약을 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3번째 예약 그때 만나기는 했으나 그 손님은 그날 약속된 상담 시간보다 15분 늦게 상담실을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이 많다 보니 이렇게 폐를 끼쳤네요. 근데 제가 15분 후에는 나가봐야 돼서 그러는데요. 급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님은 글로벌 회사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인재였다.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아서 나는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고 상담을 정리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만 잠깐 볼 수 있나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아니세요? 네, 그럼 언제 시간이 다시 되실까요? 나중에 여유 생기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당분간은 예약을 잡아도 손님을 뵙기 힘들 것 같아요. 짧은 상담을 마치고 그녀는 허겁지겁 쫓기듯이 상담소를 나갔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아시아 지사장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목표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기간 동안 행복할지 그리고 지사장이 된 후에도 정말 행복할지는 모르겠다. 미래를 위해 형제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내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지도해주던 친한 선배 형과의 일이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 한 잔씩 손에 들고 단풍이 거의 떨어진 초겨울 캠퍼스를 거닐었다. 당신아는 몇 년을 쉬다가 연구실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 너무 힘에 부쳤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런데 일주일에 정해진 날만 몇 번 나오는 나와 달리 매일 연구실에 있는 형은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형은 당시에 전임 교수였는데 전년 교수로 준비하고 있었다. 형은 전년 교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지. 당연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근데 안 된다고 해도 불행할 것 같지는 않아. 전년 교수를 준비하는 과정도 불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길을 들어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지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합격을 하면 행복할 거야.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겪는 인내와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행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던 시절도 있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성취도 있었다. 하지만 성취했을 때 나는 과거의 나와 달라서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크게 말하는 승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일이 바빠서 이번에 못 가요. 대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2분 크루즈 여행 보낼게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건네는 자식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이 벌었을 무렵은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릴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풍수지타는 이런 상황을 일컫는 사자성어다. 만일 그때 그 승객의 지갑에 3만 원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우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냉면을 한 그릇 사드리는 게 더 큰 효도가 아닐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입할 수 있는 운이 100이라면 과거에는 0, 현재와 미래는 각각 50씩 운의 알고리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해야 잘 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